우선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려서 돌아오는 임실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지방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또는 계획 없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전북대학교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문을 쓰고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신문사에서 7년 동안 경제부 기자로서 생활 경제 현장을 누비면서 쌓아왔던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IMF 시절 때 전북 경제의 흥망성쇠도 지금 책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역 경제에 대한 전문가, 그 전문성이 가장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꼽아주신 게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또 이에 대한 또 답변해 주실 부분이 많으시다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대해서 대개 이제 5가지 유형을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제가 7대 도의원 때 동북권 특별 지원조례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동북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주권이나 서부권에 비해서 경제 지수가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낙후된 동북권 발전을 위해서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조례법이라고 하는 법을 근거로 해서 동북권 균형 특별 지원조례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조례로 인해서 동북권에 도청 사업소 5개가 왔습니다. 남원에 그때 당시 교육교육원, 그다음에 임실의 보건환경연구원, 진안의 산림환경연구소, 순창의 도로관리 사업소, 또 장수의 축산발전연구원 이렇게 이런 게 이전을 해왔고요. 또 10년에 걸쳐서 5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생산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제 도의원 8대 때 369라고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369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3,000세대를 9개 품목으로 연 6천만 원의 소득을 만들고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임실 복숭아인데요. 그 당시 도의원한테 주어진 재량 사업비가 연 한 5억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 5억을 모두 복숭아한테 투자를 해서 복숭아 농가가 매년 6천만 원 이상의 농가 소득을 올렸고 지금은 1억 원 넘게 이렇게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임실에는 앞으로도 양파, 오이, 부추 등등 많은 품목들을 활성화시켜서 생산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한다면요. 사실 경제 주체는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데 임실에는 농공단지나 개인 사유지에 81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이 크고 작은 이제 기업체들에게 139 프로젝트라고 해서 81개 기업체 중에서 비전 있고 성실한 기업체를 선정해서 행정해서 지원하고 그 기업체마다 10명의 직원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소속직들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임실의 경제를 발전할 뿐만 아니라 식구까지 포함해서 900명 이상의 지역 인구를 늘릴 수 있다. 이런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은 행정과 생산자 간에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경제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임실 서북군에 가면 덕지면, 강지면, 청운면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덕지면, 강지면은 농가당 논이 2마지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2마지기면 쌀 7가만인데 쌀 7가만이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15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맞게끔 임산물을 심어가지고 임산물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행정에서는 우선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문산에 해문산 수목원을 만들어서 유통 겸용을 하는 해문산 수목원을 만들고 또 농가들은 같이 그 임산물을 생산해서 거기서 유통하고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복합적 형태가 또 하나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기 전에요. 금방 복합적 행정 형태인데 제가 8대 도의원 시절에 이제 그런 방안을 이렇게 두고 실천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임실에 가면은 임실 고추 동북권 고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북권 고추라고 했는데 동북권 고추가 아주 잘 돼가고 있고요. 그때 또 하나 제가 만들 것 중에 하나가 뭔 거니 고추 연구소였거든요. 임실은 누가 뭐니 한다 하더라도 고추가 주 생산품이거든요. 특히 북부 사계면, 간촌, 신평, 신덕, 우남은 고추가 아주 주 생산품으로서 그 옛날에는 고추 아가씨까지 이렇게 뽑는 명성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고추를 고추 연구소와 같이 다시 복합적 지원을 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인데 기업 유치는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저 사진이 그때 당시에 지금 임실에 가장 크게 있는 일진제강입니다. 일진제강을 제가 도의원 때 임실로 유치를 했는데요. 제가 유치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저 회장님이 허진규 회장님인데 제가 13대 때 손주왕 의원 비서관을 할 때 손주왕 의원님하고 허 회장님 아주 절친한 분이었어요. 그때 저분이 일진제강이 전라북도 온다고 해서 많은 이제 자치단체들이 이제 경합을 했는데요. 제가 저분을 그때 인연으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임실로 오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열변을 토했는데 그게 바로 완주 순천 간의 고속도로입니다. 네. 사실 그때 일진제강은 강철을 만드는 회사인데 창원에 있는 뭐랄까 강철 스틸을 또 자재로 가져와야 되는데 임실 완주 순천 지역에 고속도로를 두고 있는 임실에는 아주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물류비가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런 열변을 이제 토했던 적이 있고 많은 경쟁 속에서 이제 임실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일진제강을 임실에 와서 임실에 많은 경제가 활성화되는데요. 일진제강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에게는 베어링을 만드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하는 저와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실은 거점적으로 좋은 곳이고 일진제강이 있기 때문에 일진제강을 중심으로 강철 회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뭉쳐 놓으면 경쟁력이 있다. 그런 임실을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임실에 기업을 유치를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채 올립니다.